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홍연필 변호사님의 제도의 파산 신청의 적법성 분석입니다. 한번 파산 절차를 밟았던 사람이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또 어떤 조건에서 허용될지 이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잖아요. 이 복잡해 보이는 법률 세계,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뽑아서 흥미롭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파산이나 면책 절차라는 게 채무자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지만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보호나 또 절차의 안정성 이런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양쪽 다 고려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법에서는 몇 가지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가 확정되고 나서 1개월 안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하고요. 또 면책 신청이 한번 기각됐다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 제한들이 있군요. 네. 이런 장치들은 이제 절차 남용을 막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파산 신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히 다시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혹시 법의 제한을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황이 달라져서 다시 기회가 필요한 건지 이걸 법원이 가려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히 그 점입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면책 제한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전과 파산 원인이 같은데 오직 면책만 받으려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걸 말합니다. 아하.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요. 이런 건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의 어떤 형식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 그리고 실질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의도를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아니면 빚이 약간 늘었다고 해서 다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텐데요. 법원은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딱 떨어지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정말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전 파산 사건에서 왜 면책을 못 받았는지, 신청을 취하했는지, 기각됐는지 그 경위를 일단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목적이 뭔지 이걸 좀 들여다봅니다. 또 이전 사건이 종결된 시점하고 이번 신청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 간격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채 상황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기준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갑이라는 분의 사건이 좀 흥미롭던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사례를 한번 보죠. 갑은 2016년에 처음 파산이랑 면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파산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면책 신청은 스스로 취하를 했고 결국 파산 절차는 그냥 종결이 됐죠. 면책 신청을 취하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약 3년 4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2021년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1심 법원은 이 기간 동안 새로 생긴 빚보다는 원래 있던 빚이 훨씬 많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요. 이건 면책 제한을 피하려는 제도의 파산 신청이다 이렇게 보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1심은 안 된다고 본 거군요. 3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어떤 점이 결정적이었을까요? 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단 약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빚도 생겼고 또 갑의 전체적인 재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산 상황 악화도요? 네, 이런 변화들을 다 종합해보면 단순히 과거에 못 받은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만으로 다시 신청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파산 원인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 실질을 좀 더 따져봐라. 이러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단순히 이게 두 번째 신청이다. 이런 형식보다는 그 사이에 실질적인 변화가 정말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 새로운 파탄 상태에 이른 것인지 이걸 깊이 따져보는 거군요. 겉모습보다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판례는 파산 제도의 어떤 절차적 안정성이라는 가치하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진정으로 새로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가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법원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보다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깊이 따져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당신께서도 이 사례를 통해 법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노력하는지 좀 엿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법률의 한 단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혹은 재산 상황이 얼마나 변해야 실효운 파산 원인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본다고는 하지만 그 판단의 경계는 과연 어디쯤에 그러질 수 있을지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